대구 아파트가 추풍낙엽이다. 전국 아파트의 거품 붕괴가 시작된 가운데 유독 대구가 심하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공개한 9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에서 대구는 0.74% 하락했다.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 위주 하락이 커지며 서울, 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는 중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을 웃돌게 상승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미분양 조짐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중 대구시는 미분양 사태가 전국 1위로서 지역 경제에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대구 지역 건설업계도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줄도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유동성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는 대구가 올 들어 9월까지 마이너스 5.93%로 전국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1.64%를 크게 웃돌았다. 연립주택 역시 대구는 9월까지 마이너스 1.16%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다. 세종 마이너스 7.91%를 제외하면 하락폭이 가장 크다. 더구나 대구는 아파트 공급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청약률 감소와 전국 25.4%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8,300일 가구 8월 말 기준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파트 매매량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5,743건으로 2020년 상반기 2324건 대비 71.7%나 감소했다. 집값이 뚝뚝 떨어져도 각종 규제와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해 전세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화불단행, 재앙은 노을처럼 잇따라온다. 건설 경기가 꺼지면서 고용절벽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부동산 PF가 부실화되지 않게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가격 폭등 때 만든 과도한 규제를 빨리 풀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분양 주택 증가로 지난 2008년의 부동산 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기 수요는 막대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10년 전의 주택 수급 상황이 다른 만큼 270만 가구 공급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우선 10년 전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등장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단기간에 주택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부활했는데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다가 2007년 9월부터는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때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에 주택을 대거 공급한 것이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수도권 내에서 대형 평형 중심으로 물량을 쏟아냈다.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라고 말했다. 또 현재 대구와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만큼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산출한 올해 지역별 매매 수급 지수 기준 100.0에 따르면 부산 143.3과 대구 129.1, 인천 109.1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만 서울 70.5과 경기 89.8, 대전 87.6, 울산 60.0, 기타 지방 86.2 등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밝혔듯이 270만 가구 공급은 인허가 기준인 만큼 실제 준공 물량은 예측할 수 없고 분양 당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경우 분양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부동산알 114가 국토부가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을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 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 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 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김덕래 실장은 270만 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라 실제 준공 물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향후 분양 시기에 시장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고 미래의 공급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던 길을 멈추면 세계 경제와 금리가 다시 정상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우석건설은 충남 지역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견 건설사였다. 지난해 매출만 전년 대비 59% 오른 123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건축부문 매출은 87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1.3%를 차지했다. 올해 충남 지역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선 1,314억 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최근엔 서울 역삼동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왈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난 9월 30일 이 회사는 돌연 부도를 맞았다. 9월 만기가 도래한 구매자금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한 전자음을 결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 건설업계에선 우석건설의 부도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로 보지 않는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폭락에 따른 이자 원자재가 부담, 수주급감 등으로 건설업 자체가 침체하면서 어떤 건설사든 이 같은 부도의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져서다. 특히 우석건설처럼 자본력이 크지 않은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선 실제 줄도산 위기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필수인데 대출금리가 오르다 보니 버티질 못한다. 라며 실제 50가구 미만 주택 사업 등에 주력하는 건설사 중엔 사업을 도중에 스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감은 우석건설 같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 또한 마찬가지다. 중견 시행사들 중에도 실제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애를 먹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최근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지난 3월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선 디벨로퍼 RBDK 콘스 RBDK이다. RBDK는 3,811억 원의 이마트를 인수한 후 여기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올 초 매입한 토지들이 부동산 폭락으로 지금에 와서 비싸게 평가되다 보니 대출을 통해 토지를 가져왔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다. 향후 분양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분양가는 떨어지고 사업성 자체는 악화된다. 수익이 안 나는 거다. 확실한 사업장만을 고집하는 증권사 등에선 PF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고 해준다 해도 시행사에선 이자 상환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면 RBDK와 같은 시행사들이 상당할 것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업 관계자들이 말하는 업황은 최근 통계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하락했는데 2009년 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0.51% 하락하며 집값 폭락을 주도했다. 연립주택은 0.06% 떨어졌고 단독주택은 0.19% 올랐다. 대구시 미분양 주택만 8,301호. 이 같은 통계엔 현저히 낮아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35,53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0.3%, 전년 동월 대비 60.1% 감소한 수준이다. 8월 누계 거래량은 38만 5,391건인데 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한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등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며 서울은 25개국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이 확대됐고 경기는 지역 전반적으로 매물 적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대비 4.6% 증가한 32,722호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17,710호에 불과했던 미분양 주택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집계된 곳은 대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내 미분양 주택 수는 8,301호를 기록했다. 대구시의회선 미분양 주택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건축주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당장의 분양보다 임대업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며 지금 같은 불경기에 주택을 팔기보다 차라리 10년 정도 건설 임대를 놓아서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라도 받겠다는 궁여지책을 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PF 대출 연체 불길하다. 눈여겨볼 점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 추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건별로 보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42조 2,472억 원, 이 중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1,298억 원을 기록했다.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0.31%로 작년 말 0.07%에서 0.2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조 1,760억 원, PF 채무보증 규모는 24조 6,675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연체 잔액은 1,968억 원이다.
이 역시 작년 말보다 16.4% 증가한 수준이다. 연체율은 4.7%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었다. 카드사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6조 7,289억 원, 채무부 측은 1,544억 원이었다. PF 대출 연체 잔액은 2,289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오른 0.9%를 기록했다. 앞서의 신탁사 관계자는 PF가 연체된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다. 상황이 안 좋을 경우 공사 현장 압류에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시행사, 시공사 모두 도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16억 원, 2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01% 감소한 0.02%,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0.09%로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이런 통계 등을 두고 실제 건설사 줄도산 대비 필요성을 거론하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2개 건설사가 도산했는데 올해는 7월 기준으로만 벌써 8개 건설사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실적 금액이 500억 1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건설사 한 곳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퍼펙트 스톰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설사까지 줄도산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앞당겨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위와 국토부가 적정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관련 비즈니스 회사들이 매출 타격을 받는 등 여러 지표에서 우려할 만한 것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나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우려해야 한다. 올해는 그동안 수주한 것들이 완충 역할을 하여 이 정도인 것이라고 진단했다.